네, 조선희 매니저와 함께하는 이번 주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자, 일단 지난주 매니저님 소개해 주셨던 종목 리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네. FSN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예. 생각보다는 앞서서 매니저님이 소개해 주셨던 종목보다는 그러니까. 좀 미미한 수익률이었습니다. 네, 보통 이제 한 20% 네. 가까이 다 올랐는데 그러니까요. 그죠? 얘만 참 안타깝습니다. 네.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는 자회사를 29개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상당히 마케팅 분야에서 최고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네. 너무 이제 주가가 탄력적이지 않아서 좀 안타까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회사의 4대 주주인 사이칼홀딩스가 이제 원래 오래전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이칼홀딩스의 김 회장님이 바로 2005년도 나스닥에 상장했던 그라비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오래전부터 퓨처스트림 FSN에 이제 투자를 할 정도로 상당히 이 글로벌 또는 국내에서도 이제 마케팅에 디지털 마케팅이 아주 탁월한 그런 회사인데요. 조금 이제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이후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하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아직 이제 유효하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매수 그다음에 목표 가격 손절 라인 잘 지키셔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FSN은 목표 주가까지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주 일정들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다음 주 공략주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FMC, CPI가 있었다 보니까 오늘 이번 주 또 일정은 굉장히 좀 소소해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또 중요한 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 상장 일정도 있고요.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 기준 설명 일정도 있습니다. 또 유럽의회가 유럽의회 무역기가 또 대만에 방문할 예정이라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월요일 일정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럽의회 무역위가 대만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치포 동맹에 반해서 유럽이 지금 대만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치포에 미국, 일본, 대만 이렇게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유럽도 이제 경쟁 국가로 나서는 것 아닌지 예. 좀 앵커님 하나 빠먹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유럽의회가 대만을 이게 무역위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대만까지 방문한 건 처음입니다. 근데 사실 유럽도 무섭죠. 왜냐하면 자기네들만 왕따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포 동맹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만 반사이익을 받아야 되는데 반사이익 못 받고 여기에 대한 이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지금 했는데 분명 아마 21일까지 한 네. 이번 주 이제 금요일까지죠. 방문하면서 아마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아마 좀 캐치를 해서 치포 동맹에 들어갔던 특히 이제 미국과 아마 이걸 가지고 뭔가 이제 이슈를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니까 아마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또는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은 유럽과 미국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겁니다. 내용들 잘 모니터링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21일까지 나오는 기사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쇼핑이 도착 보상 배송을 개시한다고 하고요. 다음으로 수요일 일정도 확인해 보면요. 화요일입니다. 중국의 우대금리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 발표와 비슷하게 보면 좋을까요? 그래 맞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은행이 총 네. 18개 있습니다. 그 18개가 기본적으로 평균 금리를 제시를 하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제시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LPR이 발표되면 중국의 기준금리가 발표됐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중국의 LPR에 관심 갖는 게 이제 1년짜리하고 5년짜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짜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는 그런 대출 금액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그리고 5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부동산이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5년 LPR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동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대출 기준이 1년 LPR 같은 경우는 3.65% 그리고 주택만기, 주택담보대출 5년 기준이 4.3%였는데 지금 얼마 전에 그 1년 만기 유동성 채권 이게 이제 MLF인데요. 이거를 2.75%로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을 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하고 우리나라 전 세계하고 따라가고 있죠. 왜냐하면 다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만 동결을 했어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한 5년 이상 거의 7년 가까이 중국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5년 만기 LPL을 동결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인하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 네. 부동산 시장이 7년 이상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중국은 LPR,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전 세계 기준금리가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중국의 주택 시장이 정말 안 좋은 것 같다라고 또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중국에 가면은요, 건물만 지어놓고 지금 공사가 덜 끝났는데 네. 공사를 하고 있지 않은 아파트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LPR 금리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일정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수요일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심사 지침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일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예,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온라인 플랫폼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거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통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을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되게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12월 21일 이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떻게 지침을 내리냐에 따라서 플랫폼 사업이 약간 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 몇 개 있죠. 그런 기업들은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시장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차단하기 위한 이슈들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 아마 이게 시장에서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내용 이슈가 상당히 좀 파급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플랫폼과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21일 발표되는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요즘 플랫폼 업체들 굉장히 많이 또 상장이 돼 있고 신규 상장한 업체들도 많은데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수요일에 미국에서는 주택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경제 지표들도 또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목요일 일정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DS 부문의 글로벌 전략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 육성 사업에 대해서 발표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DS 부분이라는 건 디바이스 솔루션인데요. 반도체 관련 이슈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부죠. 네. 근데 이 사업부에서 이제 12월 22일 진행될 예정인데 전반적인 내용을 보니까 지금 글로벌 반도체 시장 이슈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뭐 재고라든지 또는 앞으로도 이제 패스트 팔로워에서 빨리 나가서 1등을 점유할 것인지 아니면은 뒤를 쫓아가는 그런 일을 할 것인지라고 했는데 보통 보면은 앞장서서 선구자 입장에서 나올 것 같은데 첨단 메모리 기술에 대한 초격차 이슈와 함께 유지 전략을 계속하고요. 3나노 공정에서 등 최첨단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 같은 경우 매년 6월 달하고 12월 달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국내외 임원들급이 다 참여를 하고요. 거기다가 신성장 동력,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죠. 앞으로 한 5년 동안 어떻게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유지를 할 것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이 내용들을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업종 최근에 정말 업황이 안 좋잖아요. 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금요일 일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정부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 기준이 설명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 기존에는 뭐 1월에서 2월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과연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정부가 이제 이미 여기에 대한 거를 한번 공청회를 했습니다. 네. 12월 15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1차 토론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모임이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코로나를 원래 사실은 내년 1월이나 3월 안으로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벗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코로나와 독감이 저도 이제 독감 걸려고 혼났는데요. 맞아요. 이게 너무 지금 창궐하다 보니까 이거를 벗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굉장히 지금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아마 조만간 내용이 언급이 되고 내년 1월, 3월 달에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정부에서 이제 어떤 결과 발표하냐에 따라서 코로나와 그리고 독감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러한 내용들 참고하십시오. 오히려 코로나나 독감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실내 네. 마스크가 지금 보면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벗으려고 했는데 네. 지금 너무 지금
급속하게 네.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슈가 좀 약간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독감이나 코로나 관련주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증시 일정들 확인해 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좀 공략해 보면 좋을 만한 공략주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 다름이 아니고 이제 감기 관련 종목 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부강약품인데요. 지난번에 또 대원제약으로 또 큰 그렇죠. 수익을 저희에게 안내다 네네. 주셨는데 사실 지난주에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번 그렇죠. 주에도 봐도 괜찮을까라는 의문점이 좀 들긴 하는데.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부 정책을 이미 이제 얼마 전입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 2주 전에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3차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공청회를 하면서 주도 업종으로 제약바이오를 키워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학력이 이스라엘보다 더 높고 네. 그리고 이런 인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인재들을 쓸 수 있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 산업입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또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이 1개월 동안 무려 이게 독감 환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그냥 걸린 게 아니고 입원한 환자가 병원에 네. 입원한 환자가 10배 늘었다는 얘기고요. 국내도 지금 7주 연속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뭐 지금 다 항생제 대란, 뭐 네. 제약 대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자, 다음 장 보시면요. 네. 자, 중국발 약품 방금 말씀하신 거죠. 네. 중국발 약품 품귀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12월 10일 날 나온 이슈인데요. 7일 날 중국이 12월 7일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면서 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의료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좀 이따 사진이 또 있는데요. 중증자들이 너무나 많이 늘고 있고 어떻게 대체될지 몰라서 막 전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119인데 중국 같은 경우 번호가 120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상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응급전화가 북새통이고요. 약품도 없어요.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데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게 그러니까요. 오늘 새벽 5시에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네. 24시간 동안 이게 화로를 돌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화장장 있죠, 화장. 사람이 사망을 하고 난 다음에 장례식 끝나고 나서 이제 화장을 하는데 화장장을 24시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왼쪽에 있는 거는 지금 중국 북경에서 화장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깜깜한 저녁이고 지금 여기는 밝은 대낮인데 무려 이 화장장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동차들이 150m, 200m 이상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낮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저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24시간 풀 가동을 해도 중국의 코로나 사망자가 끊이지 않다고 해요. 네. 일각에서는 아마 전문가들이 한 200만 명 이상 단기적으로 사망자가 늘 것이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큰 일이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12월 14일 발표한 건데요. 목요일 날. 식약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약사 중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처방전을 가지고서 먹어야 되는 그런 제약사의 처방제가 총 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감기약들의 긴급 생산 명령을 정부가 내린 거죠. 무슨 얘기냐? 여기 지금 보시죠. 아세타미노산 관련해 가지고 이 관련 이슈가 있는데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도 또 제약바이오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매수가는 9,300원에서 9,000원 네. 분할 매수하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손절 라인은 8,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도 잘 들었고요. 혹시 좀 시장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공략주 관련해서 의견을 더 여쭙고 싶은 분들은 어디로 찾아뵈면 될까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네이버 밴드에서 제 이름 조선이를 치면은 바로 여러분들 밴드가 나옵니다. 운영하는 밴드가 나오는데 그 밴드에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많은 자료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9시입니다.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유튜브와 여러분 MBN 골드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들 많은 자료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9시부터 시작되는 조선일 매니저의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서 네. 더 알찬 투자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